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해외 구인 공고에 응답한 후 실종됩니다. 멋진 웹사이트, 괜찮은 연봉회사, 제공 숙소, 행운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것은 납치의 시작입니다. 사기꾼들은 웹사이트 후기, 심지어 실제 관리자까지 있는 가짜 회사를 만듭니다. 피해자는 온라인 면접에 초대됩니다. 모든 것이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안심하고 바로 그것이 사기꾼들의 목표입니다. 그들은 상담원이나 관리자 자리를 제안합니다.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해 줄 테니 면접에만 참석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홀로 낯선 나라로 떠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공항에서 미소로 맞이하며 차에 태워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와 여권을 요구합니다.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이유입니다. 그 순간 피해자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깨닫습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낯선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갈취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사기 조직은 수백 건의 일자리를 운영하며 피해자를 속이는 거대한 범죄 집단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폭행을 당하고 도망치려 하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깁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이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거쳐갔습니다. 일부는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조직책들은 거의 잡히지 않는 대무법지대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회사에서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하고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끼입니다. 진짜 고용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식 등록 기관을 통해 해당 회사를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수법은 장기적인 관계로 유인한 후 나중에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러브 스캠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돈을 보내면서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기는 데이팅 앱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됩니다. 잘생긴 남자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똑똑하고 다정해 보입니다. 처음 몇 주는 아무 압박 없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러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수익 내역 스크린샷을 보여주며 투자해보라고 권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아주 쉬워. 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는 한번 시도해보기로 합니다. 그래프가 화려한 웹사이트로 안내됩니다. 돈을 입금하면 불어나는 것을 보고 더 많은 돈을 입금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합니다. 그러다 돈을 인출하려고 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고 보험료도 요구합니다. 이미 큰 돈이 입금되었기에 피해자는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기꾼은 웹사이트와 함께 사라집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육 수준이 높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사기꾼들이 노리는 대상이 바로 저축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수사관들에 따르면 이러한 사기 행각으로 인한 손실액이 한 해에 3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수치일 뿐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부끄러워서 인정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세 번째 수법은 나이트클럽 출구에서 시작됩니다. 피곤하고 멍한 상태로 집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난 당신에게 친절한 남자가 다가와 타세요, 공짜로 태워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합니다. 차가 출발하고 운전자는 예의 바르고 음악은 잔잔합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당신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주변은 낯설고 휴대전화 수신 상태는 좋지 않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들은 당신을 강도질하고 길가에 버려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공범에게 데려가거나 당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박은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녹음 파일을 보내면서 원하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당신은 돈을 지불하고 일주일 후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은 침묵을 지키고 다시 돈을 지불합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인신매매 조직의 일원일 수도 있습니다. 승객은 미리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는 여러 국가의 경찰 기록 보관소에 기록된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파티 후의 사람들이 가장 흔한 피해자입니다. 이들은 취약한 상태이고 혼자이며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앱을 통해서만 차량을 호출하세요. 앱은 경로 운전자 이름, 시간을 기록합니다. 절대로 행사장에서 태워주는 차량에 탑승하지 마세요. 가장 교활한 수법 중 하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범죄자는 소셜미디어 가방에 붙은 이름표 또는 단순히 엿듣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의 이름을 미리 알아냅니다. 그런 다음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에게서 자신의 이름을 듣고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식간에 신뢰가 형성됩니다. 범죄자들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합니다. 20명 중 19명의 아이는 이런 사람을 따라갑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강아지 좀 찾아줘, 근처에 있어. 엄마가 데리러 오라고 하셨어.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가야 해 등입니다. 아이는 겁을 먹거나 돕고 싶은 마음에 낯선 사람을 따라갑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아이가 납치된 후 3시간 이내에 발견되지 않으면 구조될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납치는 어두운 골목길이 아니라 학교 근처 놀이터 쇼핑센터와 같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범죄자들은 어른들이 잠시 한눈을 판 틈을 노립니다. 아이들의 가방에 붙은 이름표 위치 정보가 포함된 공개 사진, 부모의 공개 프로필 등 이 모든 것이 범죄자가 아이를 만나기 전에 아이의 이름과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에게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어디에도 가지 마세요. 상대방이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더라도 서로 아는 사이라고 말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먼저 엄마나 아빠에게 전화하세요. 5번째 수법은 가상납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울면서 도움을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익숙한 음색도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처리된 몇 초 분량의 음성 녹음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온 영상의 억양을 추출하여 그럴듯한 복제본을 만든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통화합니다. 다른 곳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더 큰일이 날 거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즉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기범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죠. 당신이 돈을 송금하는 동안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조용히 방에 앉아 있습니다. 납치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공개된 자료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도용되어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된 것뿐입니다. 이 수법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부모가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나 손주 목소리로 위장한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저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음성 복제 프로그램은 이제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단 5초 분량의 녹음만으로도 그럴듯한 복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5초짜리 영상만 봐도 당신은 손쉬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방책, 사랑하는 사람들과 비밀 단어를 정하세요. 만약 누군가 진짜 위험에 처한다면 그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대화에 그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에피소드도 시청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